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새로 취임한 정종규 교장입니다. 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은 학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학교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벨 중학교는 1965년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로 믿음의 사람, 배움의 사람, 일하는 사람이라는 교훈 아래 믿음 위에 배움 쌓는 결의 일꾼을 육성하기 위해 이사벨 모든 교직원들이 힘을 모아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을 심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이사벨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매 맺기를 포기하지 않는 나무처럼 이사벨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가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학교를 믿고 학교 교육 발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멋진 이사벨 중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학교 교육 활동 안내를 통해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학부모님 가정에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사벨 중학교 교감 이현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학교 운영위 구성과 또 학부모 총회 구성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 4분 그리고 지역위원 2분을 초빙하는데 저희가 학부모위원은 그중에 4분 중에 2분은 연임을 하셔서 이번에 2분을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사흘 동안 공지를 드린 결과 2분께서 그 등록원을 제출해 주셔서 무투표 당선이 되셔서 2분을 저희가 초빙하게 되었고 지역위원 2분도 연임을 하시게 되어서 총 6분과 그다음에 학교 교원 3분으로 구성된 운영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총회는 학생회 대표 어머니로서 구성이 되어서 회장 1분 그리고 부회장 3분, 감사 2분 이렇게 연결해서 구성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무기획부 김영태 선생입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항상 모든 데 NG가 있습니다. 지금 NG가 좀 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잘 준비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무 학사 일정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PPT가 약간 고통을 앓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참 많으셨죠? 예, 1년 또 2, 3학년 학년들은 1년 동안 정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말 저도 실감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고2, 3 아이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님들도 1년 동안 얼마나 어려우셨을지, 그리고 지금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1학년으로 올라온 아이들도 초등학교에서 참 많이 힘들었을 줄 압니다. 오늘 위로의 시간이 되시고 오늘 전달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정말 교육활동에 자녀들의 교육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저녁을 드시면서 그죠? 힘드시게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지금 밥상에서 지금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펼쳐질 이야기들도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 복구되는 그 시점까지는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2일 날 개학을 했고요. 학생들에게 중요한 일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에서 30일 2학년, 3학년 중간고사, 아마 교육과정부장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 겁니다. 5월 4일은 체험학습, 5월 28일은 어울린 한마당 체육대회입니다. 5월 31일이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서 30일 2학년과 3학년 기말고사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서 시험이 없습니다. 7월 16일부터 8월 15일, 그러니까 7월 15일 날 방학식을 해서 31일간 여름 방학이 됩니다. 작년에는 3주간의 방학이었는데 올해는 방학다운 방학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2학기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3일 날 이번에는 체험학습을 하루씩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9월 3일 체험학습, 10월 7일에서 8일 2학기 중간고사, 11월 3일에서 5일 3학년 기말고사, 11월 30일에서 12월 2일 2학년 기말고사, 그 다음에 12월 7일은 다시 이제 마지막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크리스마스 앞날에 방학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0일간의 긴 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2월 3일 개학을 해서 다시 종업식하고 그 다음에 봄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PPT는 등교일 및 수업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40분간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45분간 수업입니다. 그래서 8시 1차 등교가 8시 30분에서 8시 40분까지, 2차 등교가 8시 40분에서 8시 50분까지. 그래서 우리가 시차 등교를 하는 게 원칙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학생들은 8시 55분 강조드리겠습니다. 8시 55분까지 교문을 통과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8시 55분에 학급 조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9시 15분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9시 15분에 수업이 시작되고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마치고 5교시를 잘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2시 45분에서 1시 35분까지 50분간 점심시간이고 1시 35분 기억해 주십시오. 1시 35분에 5교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는 아이들이 원격 수업이나 보면 등교 수업에서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교는 화요일, 목요일 이틀, 월요일, 목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 목요일 이틀이 7교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우리가 자율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금요일 7교시 할 때는 미리 공지해서 금요일 7교시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학교로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께 문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이제는 좀 문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은 7교시고요. 마치는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 4시 10분. 그 다음에 금요일은 아마도 거의 6교시가 되겠는데 미리 공지를 하고 금요일은 7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6교시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6교시가 마치는 시간은 3시 15분입니다. 3시 15분. 요거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찾아가셔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교 수업 출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교 시간은 8시 55분입니다. 이때 조례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 출결입니다. 출결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질병, 기타, 인정결, 민정, 이 4가지에다가 각각에 대해서 출결의 종류도 결과, 조퇴, 지각, 결석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냐 하면 미인정입니다.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석.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요 부분은 내신 성적에 반영이 돼서 감점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내신 성적 1점이 아주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진짜 주의를 하셔서 학생들이 3학년 우리 내신 성적 산출하고 할 때 고등학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진짜 유념해서 잘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등교 수업 중 등교 중지 대상 학생입니다. 요게 사실은 5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네 번째, 5번째 해당하는데요. 말씀드리면 확진자, 격리 통지자, 실거주 동거인의 격리 통지자, 실거주 동거인의 의심 증상 검사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로 해당하는 게 5번째, 코로나 의심 증상. 얘는 자가 진단을 하게 되면 그 표에서 두통, 열 이런 어떤 종류들에 의해서 체크를 했을 때 의심 증상이 발견되게 되면 학교를 만약에 학교 오기 전에는 학교를 안 와야 되고요. 학교 와서 만약에 등교 이런 증상이 발견될 시에는 일시적 관찰실로 가셔가지고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결석이 인정결입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의심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선별진료소에서 그 진료 확인서를 떼서 오면 이게 인정 결과, 인정 조퇴, 인정 결석까지 다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정 조퇴, 결과, 지각, 결석은 내신 성적에 반영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학생들이 이게 이 민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등교 수업을 이야기 드렸으니까 원격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의 출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부터 이 시행되는 이것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잘 시행돼서 학생들이 잘 인지했을 것 같은데요. 자, 원격 수업 출결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시간에 그 해당 시간에 해당 시간 전체를 들어오지 못하면 이게 바로 미인정 결석입니다. 왜냐하면 원격 수업도 등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화상 수업 시간에 아예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민정결석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오류나 그래서 접속 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학생도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그냥 우리가 정말 학생들을 신뢰하지만 수업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께서 이 상황을 인지하시고 학생은 부모님께 알려서 부모님께서 그것을 인지하는 즉시 아무리 늦어도 당일 내로 이렇게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사에 있어가지고 못 보셨다 할지라도 그 당일에는 담임선생님께 연락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접속 불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학습 과제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학습 과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주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부가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단 3일입니다. 3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그러면 민정 결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절대로 뭡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발생했을 시에는 학생이 학습 과제물을 받아서 반드시 3일 내에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상황이라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정통신문도 나갔습니다. 자,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목소리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교육활동 보호 및 청렴.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모두 학교활동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생님께서 창의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아주 놀라운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정말 선생님들도 타격을 입지만 많은 학생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법에서 법으로 이것을 교권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가 학부모용으로 홈페이지에 링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느냐면 교육활동 소개의 날 학부모 연수 자료 11번일 것 같습니다. 그죠? 11번에 보시면 유튜브 주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꼭 찾아가셔서 학부모 연수 자료가 총 12개나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중에서 그 보면 홈페이지 링크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클릭하셔서 열심히 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참 중요한데요. 최근 원격 수업 중에 사진과 선생님의 사진과 동영상을 무단 합성하고 유포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조치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교권주의법에 따라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청탁금지법입니다. 뭐냐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제공한 자, 금품을 주신 분뿐 아니라 지금 제공한 자, 받은 사람 모두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 지금 상담 주간인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 정말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뭡니까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참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여러 가지 증명서를 담임 선생님께 부탁하는데요. 담임 선생님 너무나 바쁘시고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이들의 뭡니까 주민번호를 우리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교무실에 와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그냥 말로 구두로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꼭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편의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학생들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항상 훌륭한 자세와 태도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해라고요? 예, 선생님 PPT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아까 제가 말로만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빠른 속도로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나? 자, 이때까지는 참 이런 오류가 없었는데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인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네요. 예,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2학기 학사 일정입니다. 아까 잘 말씀드렸죠? 넘겨주십시오. 예, 그다음 출석 기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요 홈페이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아까 등교 출석 말씀드렸죠?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그다음 원격 수업 아까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시고 예, 홈페이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과정부장 오동선입니다. 화면으로나마 학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1학년을 둔 학부모님은 학교 생활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학교 생활 중 평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년 활동 안내입니다. 자유학년제는 꿈과 가치를 찾아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꿈과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합니다. 자유학년제 활동은 교과 수업 이외에 주제 선택 수업,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4가지 분야의 여러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학생당 각 분야별로 한 학기당 2개 이상의 강좌를 선택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유학년제 평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심을 둔 가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성장과 변화를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정기고사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교과 영역은 고임 내신 산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교과 영역은 고임 내신 산출에 반영됩니다.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2, 3학년 평가 안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심벌은 우리 학교가 2015년에 처음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였는데 1학년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을 한 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과 취지를 나타낼 수 있는 심벌을 공모한 수상 당선작입니다. 자유학년제의 취지를 잘 담고 있는 이사벨 중학교만의 자유학년제 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 3학년 평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크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지필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역사 혹은 사회, 과학교과는 중간 기말고사를 다 실시하며 그 외 과목은 과목에 따라서 기말고사만 실시하거나 혹은 수행평가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필평가의 유형은 선택형과 선논술형으로 나뉩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은 지필평가의 40% 이상을 선논술형으로 출제합니다. 앞으로 선논술형의 비율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행평가는 가정중심평가로 교사들이 수업 중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여 평가합니다. 수행평가는 모든 수업 시간에 평가하는 수시평가이며 성적의 40% 이상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학기 말 성적은 과목별로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지필평가 60% 이하, 수행평가 40% 이상입니다. 지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다 하여도 수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학기 말 성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원격 수업에서도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관찰 가능한 활동은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특히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2021학년도 지필평가 일정입니다. 일정은 이미 교무부 학사 일정 안내 때 안내드렸습니다. 3년 동안 모든 평가가 완료되면 전체 성적을 환산합니다. 교과 성적이 전체 80%, 비교과 성적이 전체 20% 반영됩니다. 교과 성적에 1학년 성적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2학년 성적 40%, 3학년 성적 60%가 반영되며 각 과목 환산점은 표와 같습니다. 학기별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90점 이상이면 A이고 5점으로 환산되어 반영되는 것입니다. 교과 성적 외 영역이 비교과에 해당하며 비교과 영역은 전 학년 활동 내용이 다 반영됩니다.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수행한 학생은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우수 활동 학생은 가점을, 불성실한 학생은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결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봉사활동은 창체부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은 2021학년 이사벨 중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과 개정 공교육 정상화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개정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드린 연수 자료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의 안내가 학부모님과 학생 그리고 교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생활인성안전부에서 학교생활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특별히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관련 자료가 아까 교무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지사항에 교육활동 소개 자료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관련 자료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린 곳은 공지사항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이외에 우리 학교 2021학년도 생활규정이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생활규정 안에는 학생생활 전반에 관련해서 교복규정이라든지 생활규정, 학생의 규정 등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학부모님께 전달 사항을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문장인데요.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활동을 학교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학교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괴롭힘, 장난 또한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남학생 경우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학교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난 시에도 힘의 균형, 내가 장난을 쳤으면 상대방도 편하게 장난칠 수 있는 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장난은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징후를 파악하셔서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PPT 안에다 담는 부분이 어려워서 학부모 연수 자료에 다양한 징후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학부모 연수 자료를 꼭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피해 학생 징후 같은 경우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문자를 하거나 메신저 할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초조한 기색이 보인다.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내성적으로 바뀌면서 초조한 기색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일들이 느껴진다 하시면 즉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아이를 돕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징후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들고 다닌다든지, 친구가 빌려줬다고 해서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주는 용돈보다 씀씀이가 크다. 그러면 어딘가로부터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때도 우리 가해 학생인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징후들이 연수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먼저 피해를 인지하게 됩니다. 자녀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폭력 식별 징후를 인지하여 대처해야 됩니다. 먼저 피해를 인지하게 되면 그 피해 학생인 자녀에게 먼저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피해 자녀가 어려움을 스스로 털어놨을 때는 일단 수용하면서 편견 없이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피해의 사실, 아픔, 상처 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처하기 위해서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면 자료라든지 사진 자료, 사이버 자료, 녹취 자료, 휴대폰 자료 등 예시가 연수 자료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물증을 확보한 후에 학교 담당자인 저에게 신고해 주시면 원칙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가해를 인지하게 되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주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화만 낼 게 아니고 신중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 후에 사안별 지도 방법에 따라서 전문기관인 학교와 상담해서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때 피해 학생 입장에서 바꿔 생각해 보도록 아이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의 변화를
유도해서 자녀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친구들과 생각하고 협동 배려하면서 교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신고 이후에 바뀐 몇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폭력에 대한 전담을 심의합니다. 폭력에 대한 경중을 먼저 심의하게 돼 있고요. 경미한 사항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또는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폭력의 그 정도가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의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우리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고 학교장 자체 해결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자세하게 나중에 또 서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해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체교육부 교육부장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아이들을 돕는 활동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는 1학년과 2, 3학년이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창체 시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학기 활동으로 담당하시는 우리 전성권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진로 체험과 그리고 진로 탐색, 그리고 저희 학교가 자랑하는 유수 존경하실 만한 많은 인사들을 모셔서 강연, 그리고 비록 온라인이라서 비대면 상황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진로 체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 3학년은 교과의 진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교과 주 1시간 이상제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4층에 진로실이 있어서 수업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심도 깊은 진로에 관한 상담을 원할 때 언제든지 선생님이 상주하셔서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1학년과 동일하게 다양한 진로 체험, 강연, 직업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는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의 동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장체 동아리라고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의 동아리입니다. 학기당 총 3회, 1년에는 6회입니다. 1회에 3시간씩 하여서 아이들이 그 적성과 취미를 살려서 조금 심도 깊게 활동을 하는데 올해는 역시 그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또는 대면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블렌디드 러닝으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희망할 때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 동아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라고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일정 기간에 그 계획서를 모아서 자율동아리 홍보 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모으고 하여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동아리 활동이 우리 아이들이 관심이 참 많은데요. 학교에서는 한 명이 1인당 최대 2개까지 자율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생기부의 동아리 영역에는 한 개 부서에 대해서만 활동을 기록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우리 비교과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지금은 올해 2021년은 지금 현재 상황은 2019년도에 준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 단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면 또 변화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2019년 기준에 의하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년당 총 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자, 보시면 저희 학교 일과 중에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함께 참여하면 10시간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10시간을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20시간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활동 안에서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일과 전, 그다음에 우리 점심시간, 방과 후 요럴 때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서 할 수 있는 또 5시간의 봉사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꾸준히 안내하고 또 지원을 받습니다. 받았을 때 그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서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봉사활동에 관해서는 특히 1학년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들이 4월 초에 가정통신문이 나가고 자세한 안내가 아이들에게도 또 안내가 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더욱 자세한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조금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과 활동 우리 봉사활동 중에서 외부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반드시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확인하시고 좀 애매하다 싶으실 때는 학교에 문의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과 활동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참 다양한 방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작년 이후로 지금은 조금 축소 운영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총 4회기를 운영하고 있고 학기당 한 번씩 여름방학, 겨울방학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기 모집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은 외부 선생님을 모시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본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 심화라든지 교과 심화 또는 메이크업 관련된 소수 부서만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3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방역 단계 지침이 조금 안정이 되고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아이들 마음 놓고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거리두기와 대화 금지, 그리고 지금은 다 자기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정자석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의 급식실에서는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모든 활동이 있는데요. 단계가 안내하고 모집하고 운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정통신문과 함께하니 학교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어머니들, 부모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정보부 부장 고현자라고 합니다. 네. 예, 우선 학교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미 회원가입을 하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학생들 회원가입이 끝난 후에 학부모님들께서는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청 다모아 앱을 활용하시면 학교 소식과 학부모 연수, 교육청 긴급 공지 및 부산교육 뉴스 등 주요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다모아 앱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정보 보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 활동 행사에 있어서 그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번, 이름, 그다음에 사진, 이런 또 전화번호 같은 이런 것들이 항목에 따라서
이런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 회원 관리라든지 학생증 발급, 교육활동 홍보 동의서, 방과 후 학교 신청 동의서, 휴대 문자 서비스 동의서, 외부 행사 참가 동의서, 교지 제작, 그다음 교육용 클라우드 플랫폼이 우리 지금 원격 수업에 쓰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을 말합니다. 이런 걸 이용할 때 필요한 아이디라든지 비번 이런 것들을 이미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2학년, 3학년들은 이미 1학년 때 동의를 다 받았었고 지금 신입생들은 이번에 들어오면서 동의를 받았고요. 전입생들은 전입 올 때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원격 수업이 이제 점점 늘어가면서 이제 저작물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저작물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허용되어 있는 저작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 주체가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그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학생들이 다운받거나 해서 이런 걸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유의사항들을 학생에게 이미 다 안내를 했는데요. 학부모님들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업 목적으로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를 내려받는 경우에는 수업 목적 외에 이를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및 전송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를 녹음해서 타인에게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침해되는 행위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이거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장난으로 했던 활동 중에서 이것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서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다르게 퍼뜨린다든지 목소리를 녹음해서 공포하는 경우, 그다음 교사나 학생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제작해서 유포한 경우, 허락 없이 교사, 학생의 사진 등을 또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그리고 얼굴 평가 등 어떻다 저떻다 하는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는데요. 장난으로 했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우리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스마트 기기를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3월 3일까지 그 다자녀라든지 기기 미소의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주에 2학년, 3학년 1차로 한번 나갔었고요. 지난주에 또 1학년이 나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다음 이번 주 또 금요일에는 또 2학년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또 3학년이 2차로 또 마저 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번 대여를 하면 이거 나중에 또 교육청에 반납을 해야 되는 태블릿 PC이므로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경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 중점 사항인데요. 생태 환경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런 환경 관련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고라고 해서요. 3고로 실천하는 저탄소 프로그램에서 줄이고 나누고 다시 쓰고, 이것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집에서도 같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또 쓰레기 이런 것들도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가꾸는데 살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면서 크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자 해서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함께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과학 관련 그 대회 또 정보 관련 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학교 생활에 이렇게 대회 행사 알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행사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가정통신문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개인이 직접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나가는 대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재료들을 나누어 줘서 이제 집으로 배송이 되면 그걸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그 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기 참여하셔서 많은 이 정보들을 얻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제어문학부장 김현주라고 합니다. 국제어문학부는 총 3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 링크를 걸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저희 학교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작년에 저희 학교 했던 저희 부서에서 실시했던 행사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일본 게이메이 학교와 저희가 대면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교류 행사가 없었지만 서면과 그리고 온라인과 이걸 통해서 저희가 영상 편지를 보내는 그런 행사가 했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학교가 독서 강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작년에 저희가 천안 단국대학교 박정철 교수님과 제주도의 김재현 선생님, 부산 이사벨 중학교 이렇게 3원 생방송을 연결해서 저희가 스트림야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림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방송 강연이었고요. 정말 이렇게 좀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어 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영어 페스티벌 타이포셔너리 행사를 저희가 업로드를 해뒀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입생 어머니들께서 많이 보셨을 건데 이번에 저희 학교가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미트를 저희가 LMS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구글 미트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휴대폰과 그다음 PC로 접속하는 영상을 4개를 만들어서 아마 어머님들께서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그러한 접속을 돕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독서 행사인데요. 저희 학교가 독서 공모학교로서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독서를 장려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카드, 빡독 행사, 강연 감상문 쓰기 등등 행사가 있고, 두 번째로 1년에 한 3번 정도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일 때는 강당에서 이렇게 재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 세 번째로 독서 시스템에 독서 감상문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독서 시스템에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독서 감상문을 쓰는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어머니들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독자 다독반을 저희가 4분기에 걸쳐서 한 분기당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책들과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책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 구입을 3월과 8월 2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 지금도 신청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혹시나 이런 책을 추천하고 싶으면 아이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 관련한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독서 캠프가 열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구글 미트 온라인 부모님과 함께하는 독서 캠프를 온라인으로 주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아리 특별히 진로 독서 토론 동아리가 있는데요. 드림 열차라고 해서 이 독서 토론 동아리를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뿐만 아니라 도서 관련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을 제가 모집을 하고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독서를 장려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도서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집 1년에 한 번씩 십자산을 발간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기자가 되어서 학교 행사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기록을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저희 부서는 영어와 국제에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애쉬턴 딕스 선생님이 작년에에서 올해 2년간 또 저희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1학년 주제 수업과 2학년에서 회화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어 페스티벌이 8월에 열리고요. 작년에는 독서 강연과 그리고 그 타이포셔너리 행사 이런 게 또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12월에는 저희가 또 북튜버 행사라고 해서 플립그리드라는 교육력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상으로 독서 발표를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가 4월, 9월 달에 있고요. 그리고 영어 독서 행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캠프가 방학 때마다 열리고요. 원어민 선생님께서 주최를 하십니다. 요거는 모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나가면 부모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자신문 이사벨 타임즈가 해마다 발간을 하고 있고 이사벨 타임즈를 신청해서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일본 게이메이 여학교와 대만 웨슬리 중고등학교와 해마다 외국 자매학교 교류를 하였는데 지금은 대면으로는 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저희 학교 저희 부서 업무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업이라기보다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는 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저희 학교는 LMS를 쓰고 있고 그다음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서는 구글 미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구글 클래스룸의 가장 좋은 점은 학교 계정이 굉장히 폐쇄적인 계정이라서 학생들을 외부 도메인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한 번씩 우리 아이가 접속이 안 됩니다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학교 계정인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크롬 계정은 gmail.com이고요. 학교 계정은 isabel.ms.kr에서 isabel.이 ms가 미들스쿨의 줄임말이고 kr이 코리아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이 접속이 안 된다고 하시면 이 계정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 학교 계정 isabel.ms.kr은 반드시 수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용이 금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아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접속을 했는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행동과 시간과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경우에 여기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려가 되지만 징계와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학교 계정은 정확하게 수업용과 가제용으로만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비밀번호 관리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아직 중학생이라서 어리지만은 그래도 이게 또 본인의 학교 계정이지만 또한 자신의 그런 개인 비밀번호를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잊지 마시고 아이들이 개인 비밀번호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은 기억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챌 수 없는 그런 비밀번호를 쓸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활동 소개의 날 초반부에 여러분 피했지 않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불편함을 드린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잘 협조해 주시고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교활동 소개의 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